여러분 이 그림 보셨습니까? 네, 아유 참 너무 슬프지요. 개밥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우리 기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국민들에게 이렇게 비춰져 있다는 것이죠. 윤석열이가 준 음식 받아먹는, 심지어는 대통령님 더 주세요, 이런 인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거지야. 부끄럽지도 않냐? 윤석열이가 지난 금요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용산 집무실 잔디 마당으로 초대해서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제목으로 만찬이 열린 건데, 이때 윤석열이가 김치찌개를 직접 끓여서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이미 한번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적은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김치찌개 계란말이만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 메뉴로 안동 한우와 완도 전복, 장흥 버섯, 무안 양파, 강원도 감자, 제주 오겹살, 이천 당진 쌀밥, 남도 배추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 문경 오미자 화채, 경남 망개떡, 성주 참외, 고창 수박, 양구 멜론, 전국 각지에서 공수된 국산 먹거리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빈 접시를 들고 대통령 윤석열 앞에 섰는데, 그 앞에서 윤석열은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고 고기를 구웠는데, 기자들은 대통령에게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고, 어떤 거지 같은 기자는 더 달라고도 했다는 거예요. 웃음꽃이 만발해집니다. 썩소지요, 썩소. 즐거워서 기뻐서 하는 웃음이 아니라. 네, 이 글은 지금 MBC 이기주 기자의 페이스북 포스팅 된 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기주 기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MBC를 비난하는 윤석열에게 면전 앞에서 큰 소리를 쳤고, 그래서 YTN 출신의 이기정이라고 하는 비서관이 그 이기주 기자에게 막 쏘아붙였어요. 여러분, 이기정이라는 이름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이라는 이름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뉴스에 많이 나올 거예요. 윤석열이가 탄핵되고 코너에 몰렸을 때 김건희가 수사받느냐 마느냐 해서 이기정이라는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BS 기자 출신이고 YTN 갔다가 김건희의 무척 큰 신뢰와 총애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진 이기정 이름 기억하세요. 네, 이름 외워둬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 친구하고 설전을 벌인 MBC 이기주 기자, 그 뒤로 대통령실에서 쫓겨났죠. 이기주 기자의 글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글입니다. 시민은 거리로 나와 윤석열을 물러나라고 하는 판에 그런 국민을 뒤로하고 1호 국민이라는 황당한 칭호를 받는 기자들은 정장과 뾰족 구두 차림으로 대통령이 덜어주는 음식을 손으로 받아 먹으며 머리를 조아렸다.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그들은 오늘도 대통령에게 질문을 여쭙지 못했다. 대통령이 직접 구워서 하사한 질긴 고기를 우물우물 씹으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고기가 목으로 잘 넘어갔을까?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생각보다 맛있다는 생각을 했을까? 근본적으로 이번 행사는 대통령이 원했더라도 기자들이 수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밥상 물가가 하늘을 찔러 국민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체 무슨 돈으로 잔디밭에서 저런 식사를 한다는 말인가? 말씀드렸죠.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만 나온 게 아니라고. 대통령 앞에서 웃고 박수치는 기자를 보는 열패감을 왜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하는가? 한심하다. 그래서 나는 기자가 유감이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인터넷 기자협회장을 하고 있는 이준희, 지금 완전히 강진구 일당하고 붙어 있죠. 박대용이가 이사장으로 있는 시민방송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썰도 있어요. 아니, 인터넷 기자협회장, 그 사람은 제가 기억하기로 2000년대 초반에도 인터넷 기자협회장이었어요. 시민의 신문이라고 그 시민단체 쪽에서 나오는 신문의 기자였는데, 저널리스트로서 이렇다 할 성과가 있거나 사람들에게 명망과 신뢰를 받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은 직업이 인터넷 기자협회장이었어요. 인터넷 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의 기자들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한다. 그런 건데, 공공기관에서 얻어맞은 서정필 기자의 권익을 위해서 이준희가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준희가 윤석열이가 밥 준다고 거기 가가지고 또 이렇게 접시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짠합디다. 짠해요. 인생을 그렇게 사나 몰라, 이준희. 서정필가 얻어맞을 때 뭐 했어, 당신? 아니, 세상에 공공기관에서 기자가 얻어맞았는데, 그때 인터넷 언론 기자가 얻어맞아. 이준희 씨, 그때는 보이지 않고 윤석열이가 밥 준다고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접시를 올려놓고, 아이고, 한심합니다. 정말 한심해요. 네가 인터넷 기자협회장 맞냐?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쪽에 있는 인간들은 이런 걸로 정말 사람들의 구설에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잠시 어떤 분의 속마음 연설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봐야죠. 네, 자, 그분이 나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그만두면 변호사 개업 안 하고 곧바로
김치찌개 전문점을 차릴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돼지를 식칼로 토막내는 경험을 썰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들 모아놓고 시식 행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기자님들에게 입을 막는다라는 비판을 들었는데 좀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입을 막는 게 아니라 입 안에 쑤셔 넣어줬습니다. MBC 기자 테이블에 올라갈 김치찌개가 좀 걸쭉했을 겁니다. 침을 뱉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말 서울역 쪽에서 이상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좌파 폭도들이었습니다. 이 집회는 왜 여는 겁니까? 아니, 그런다고 내가 물러날 것 같습니까? 아니, 내려오는 순간 감옥에 가야 하는데 내가 미쳤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만두고 싶어도 저의 영적 지도자, 즉 저의 오야분긴 집사람이 반대합니다. 집사람은 신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 이거 보안 유지하라고 했는데 내가 말이 헛나왔네. 앞으로 집회 열 때 윤석열 타도 이런 거 말고 김건희 타도를 외치는 게 적절하고 정확할 것입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어차피 안 그만둘 거니 괜히 헛힘 쓰지 마시고 3년 동안 개돼지 노릇이나 하세요. 개돼지 노릇 안 하면 기자들에게 대접했던 것처럼 돼지고기 구워서 먹으리.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보완 유지.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속마음 연설은 AI, 로봇이 한 겁니다. 사람이 실제로 한 게 아니라는 점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네. 얼마 전 그 미디어 오늘에 나온 기사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화제로 삼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 이슈를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른바 전통적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하지요. 기존의 신문 방송. 돈과 힘이 있는 상대가 계란말이를 구우면은 더 주세요 이런 자식들이 있는 곳이 바로 레거시 미디어입니다. 레거시 미디어, 재래식 미디어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감이 비슷하네. 레거시 미디어, 재래식 미디어. 네. 자, 선거철만 되면은 레거시 미디어는 호황, 특수를 누립니다. 여름에 수박, 빙과류가 많이 팔리듯이 성수기를 맞듯이 레거시 미디어는 그 뉴스가 총선 때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많이 보고요. 많이 화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레거시 미디어의 최대 유통 창구하면 어디입니까? 바로 포털 네이버 뉴스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포털 네이버 뉴스가 이번 총선 때 이렇다 할 그런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접속률이 올라간다든지, 화제가 된다든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2022년 11월 당시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 운영총괄 부사장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20에서 30% 더 트래픽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가올 총선에서 대박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기대를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반등은커녕 총선 특수마저 누리지 못했습니다. 총선 국면 때는 정치 뉴스 주목도가 높아져서 네이버 뉴스 PV, 프리뷰라고 하죠. 이 PV가 오르는 효과로 이어졌는데 이번 총선 때는 예전처럼 선거 특수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강한 정파성을 가진 유튜브를 즐겨보는 바람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레거시 미디어를 소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아니,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는, 재래식 미디어는 정파성이 없습니까? 그들의 정파성이 있지요. 아니, 날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씹고요. 그 친명을 무슨 당내 패권주의자로 몰아가고요. 엉뚱한 선거 전망을 씹고요. 무슨 엄경영, 최병천 이런 인간들 선거 전망을 씹고요. 민주당 총선 공천이 잘못됐다고 막 시비를 거는 데다 또 막말 정치인을 어떻게 공천을 주느냐, 당장 주저앉혀라 이러면서 민주당만 공격을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래서 안 보는 거야. 이래서 안 보는 거라고. 뭐하러 그 시간을 내서 기분도 나쁜데 그런 기사를 봅니까? 아니, 독자들에게 외면 당해가지고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거지. 무슨 유튜브처럼 그렇게 너무 직선적이고 속풀이를 해주는 그런 미디어를 찾느라고 이렇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미디어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거는 너희들의 딸딸이일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네이버의 딸딸입니다. 물론 레거시, 재래식 미디어들은 자기들도 이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은 아주 잠깐. 그것도 국민의힘이 허락하는 비판, 윤석열이 참고 넘어갈 만한 비판, 그것만 했던 거겠죠. 근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보고 당권 내려놓아라. 이 선으로 후퇴해라. 고민정의가 했던 말을 그대로 복창을 합니다. 임종석, 홍영표, 박용진 공천하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양문석, 김준혁, 김우영을 날려라. 야, 완전히 그 당내의 어떤 한편의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예 그 레거시 미디어, 재래식 미디어가 공천권을 쥐고 흔들지 않았습니까? 야, 너희들 너무했어. 그따위 그 논조에 기사를 실어놓고 우리 보고 왜 안 보냐고 지금 투정하는 거야? 그거 잘했어야지 그럼.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박용진을 두둔하고요. 이런 류의 언론이 대체 누구한테 환영을 받습니까? 박용진이 남의 사람인 보수 정당 지지자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박용진이가 그냥 민주당 들어가서 그냥 막 그렇게 분탕질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박용진이를 이쁘게 본 면은 있지만 박용진 지지해서 박용진을 소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용진이가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입니다. 보수 정당 지지자들에게. 그런데 이 민주당 지지자들 보면은 극혐을 합니다. 박용진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그런 기사를 내놓고 왜 이거 안 보냐고 지금 투정하고 있는 거예요. 레거시 미디어, 재래식 미디어가. 이런 등신들 같으니라. 아니 좋아할 기사를 내야 읽어주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게다가 또 민주진영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서 정말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냥 입만 열면 눈만 뜨면 이재명을 욕하는데 그걸 왜 우리가 소비를 해야 하니? 특히 한겨레 말이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어떻게 저기 손님이 떠나간다, 독자가 떠나간다 그런 얘기를 해. 얼마 전에 그 한겨레 신문, 노동조합 신문, 노보라고 하죠. 거기서 조국 사태 이후로 자기들이 길을 잘못 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웃었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어? 이렇게 정치적 감이 없어요. 감이 없어요. 성한용 그 형님은 내가 봤을 때 그 형님도 만만치 않게 참 헛발질을 많이 하는데 말이죠. 그래도 고참급 되는 그 한겨레 기자들, 특히 퇴직한 분들 보면은 한숨이 깊어요. 철딱선이 없다는 거지 지금 젊은 기자들이. 아주 페미에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성을 착취하는 자들과 피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가요.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구분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섹스는 좋은 거 아닙니까? 섹스를 이렇게 범죄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또 지금 어디 언론사 들어가가지고 섹스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서 이상한 그런 논리를 펴고 말이죠. 전혀 동의가 안 되는 한마디로 정의당부가 됐습니다. 정의당. 왜 정의당 어떻게 됐어요? 몰라 그랬잖아. 한석도 얻지 못하고 이미 징조가 몇 년 전부터 나타났는데 반성도 못하고 그러다가 몰라 그랬습니다. 그 꼬라지를 지금 한겨레가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좀 고참급 되는 선배들이 그 저기 젊은 여기자들한테 좀 비난받고 왕따 당해도 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욕 먹기 싫어가지고 진짜 발발기고 아니 무슨 참 정말 이렇게 한겨레가 망가지고 배가 산으로 가는데도 월급만 받고 무탈하게 무사히 정년 맞으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지금 한겨레의 고참이라고 앉아 있어요. 아이고 정말 참 한심합니다. 총선에서 특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특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한 어떤 소비, 특별한 매출, 특별한 흥행 이런 것들을 거두지 못한 언론은 이제 포털 뉴스 유통을 넘어서 온라인 뉴스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게 됐어요. 이 종이신문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용민이 정도만 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 컴퓨터에 PDF로 보지 종이신문을 구독해서 보진 않아요. 사실 아마 그게 더 좋을 거야. 신문 종사자들은. 이게 사실은 여러분 신문을 찍어가지고 집 앞까지 배달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문사한테 손해입니다.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게다가 요즘 누가 신문을 집 앞까지 배달하길 바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봐주길 바라고 또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터넷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봐줬는데 지난 총선 때 네이버에서 주로 자기 뉴스들이 배달되는데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겁니다.
이런 와중에 어떤 매체는 포털에서 탈출한다. 그래서 로그인 그 로그인 이용자에 한해서 기사를 읽게 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니 공짜 기사도 안 보는 판에 로그인까지 해? 야 너희가 뉴욕타임스냐? 르몽드냐? 올스트리트 저널이야? 어떻게 뱁새가 황새를 따라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그러다 가랑이가 찢어져요. 한겨레는 이 패미들하고 결별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역사적 과업인데 이 시기에 그냥 민주당도 잘못했고 국민의힘도 잘못했고 이딴 논조를 왜 씁니까? 누가 보라고? 자기들은 정파성을 띠지 않는다.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네. 그럼 한겨레가 그냥 뭐 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나쁘다 이렇게 써서 누가 읽어줍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 거대 신문사를 유지해 수백 명한테 월급 주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바로 포털 때문이지. 또 적당히 대기업들 띄워주고 그래서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돈 때문이지. 그 대기업이 왜 한겨레한테 광고를 주겠어요? 한겨레가 우리를 혹시나 씹을까봐 보험 드는 그런 마음으로 한겨레한테 광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겨레가 계속 이런 식으로 재벌 기업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얘네들한테 광고 주나 안 주나 뭐 별 차이가 없네. 안심해도 되겠다. 또 그렇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그런 보도가 나오면 독자들이 외면할 거 아니에요? 독자들이 외면한 그런 한겨레 무슨 기사가 나오더라도 아니 그 뭐 무슨 보는 사람도 없고 반향도 없는데 계속 뭐 비판을 하든지 내버려둬 그냥 광고 주지 말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독자를 배반한 언론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포털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또 언론사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모든 뉴스 콘텐츠가 무료라는 인식이 굳어졌습니다. 그동안은 무슨 신문 콘텐츠 보려면 신문을 구독해야 했잖아요. 얼마씩 내서 그렇게 기사를 봤는데 이제는 포털이 들어서면서 뉴스는 공짜다 이런 인식이 강했어요. 또 언론인이 자기 사주와 자기 직업 집단의 이익을 위한다면서 그렇게 뒤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컨대 검찰 출입 기자가 자기 회사 사주의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에다 수사하지 말아달라, 편의를 봐달라 이러면서 로비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 언론사 기자한테 좋은 관계를 가지면은 나중에 검찰이 어떤 한 사람을 매장을 시킬 때 그러니까 수사를 받기 전부터 소환을 검토하는 그 단계부터 아주 만신창이로 만들 때 도움을 얻을 수가 있거든. 그런 식으로 결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정의로운 언론은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존경심이 사라지고 신뢰감이 사라지고 어떻게 그 언론이 생존할 수 있겠어요. 독자의 그 어떤 기대하는 바가 없는데. 자 그리고 그 요즘 언론들 조회수의 노예가 돼서 그래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그런 터무니없는 기사, 말도 안 되는 연예 기사 이런 것들을 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허접하게 보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구독을 또 판매를 많이 하려고 그 시대 최고의 그 여성 아이콘들의 기사를 많이 실었습니다. 예컨대 이효리 같은 경우. 이효리 옷 벗었다 이런 기사가 한번 스포츠 신문에 났어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사인가 해가지고 제가 그 신문을 샀어요. 봤더니 며칠 동안 촬영하고 집에 들어와서 씻느라고 옷 벗었다 이거예요 기사가. 그런 점도 있고요. 게다가 보다 선명하고 보다 용감한 저널리스트가 지금 온라인에 유튜브에 털을 잡고 있어요. 물론 보다 선명하고 보다 용감한 건 좋은데 그 자체가 사이비인 어떠한 증거 제시도 없이 그냥 입만 열면 그 시궁창에서 나올 만한 것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도 언론이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가 없으면 물이 빠지게 돼 있죠. 그래서 더 자극적인 이슈를 만드는 그런 매체들에게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겨레 같은 경우 강준만 교수를 앞세워서 해장국 언론은 미래가 없다 이러면서 속풀이용 그런 언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강준만이나 그렇게 떨라고 하세요. 누가 강준만을 존경하고 인정한다고. 자 이번 총선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포털 즉 레거시 미디어의 어떤 저널리즘은 더 이상 확장력을 잃었다. 그런데 반면에 유튜브는 뜨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정파성. 정파성이 다 나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192대 108이었습니다. 반윤 대 친윤이 192대 108이었어요. 그 시장은 반 윤석열이 먹어주는데 이놈의 레거시 미디어들은 108석의 이익을 대변했어요. 아니 192석 편에 충분히 설 수 있는 한겨레마저도 108석 쪽에 섰단 말이죠.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보다 많은 인기와 지지를 받는 당의 어떤 정강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그 반대편을 비판하는 그게 생존 전략 아닌가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108석의 이익을 대변해 왔습니다.
두 번째를 레거시 미디어가 누락시키고 축소시키는 문제를 유튜브가 제대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익은 음모론도 있지만 몸살이는 기성 언론에 넌더리가 난 상황에서 독자 수용자는 화끈한 그런 미디어를 찾게 돼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악마가 집권하는 시대인데, 이 빌런이 집권하는 시대인데, 이 시대 때 해야 할 얘기를 하지 못하고 뒤에서 숨기 바쁘고 하나만 한 얘기나 하고 어떻게 독자 수용자가 선택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이제 독자가 강요된 중립에 휘둘리지 않는다. 선택할 수 있는 편파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중립은 피차 쌍방이 다 똑같다. 이런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데, 아니 근데 지금은 한쪽이 거의 완벽한 빌런인데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둘 다 똑같다. 이런 피장파장 논리는 결국 악한 세력을 두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앞에 중립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중립을 얘기할 때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국민, 그것도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군인이 그렇게 부당한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잃었는데, 그 생명을 잃은 책임을 덮어주기 위해서 대통령부터 나서서 거짓말하고 범죄를 숨겨주고, 어떻게 이런 나라의 집권 세력과 여기에 맞서는 야당 세력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따지고 보면 다 단점이 있긴 한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언론은 때로는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그냥 오늘 민주당 한번 비판하면 내일은 국민의힘 비판하고, 내일 국민의힘 비판하면 또 그 다음 날은 민주당 비판하고, 이런 매체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꺼지세요 그냥. 자, 그래서 언론이 나아갈 바는 보다 어려운, 힘든 그런 길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그동안 안락해오셔서 독자 없이 이 썩어빠진 자본에 젖줄을 대고 그동안 잘도 유지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망합니다. 망해요. 그런 어떤 형편없는 컨텐츠로 그걸 갖고 무슨 로그인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유료화한다? 한번 해보세요. 시원하게 이제 망하는 일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원을 떠난 그 당에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독자를 떠난 그 미디어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국민을 떠난 대통령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당원 민주주의, 당원 주권, 독자 주권, 국민 주권, 이것을 홀대하는 자들은 그냥 분별 없는 엘리트일 뿐입니다. 엘리트도 아니면서 별로 명철하지도 않으면서